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62쪽부터 166쪽까지 이 물질의 상태 변화와 167쪽부터 171쪽까지 3.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노트, 필기도구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란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서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 뭔가 딱딱해지는 느낌을 담아 응고라고 하고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기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액화, 그리고 기체가 고체로, 고체가 기체로 바로 변하는 현상을 둘 다 승화라고 합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는 가열할 때 가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와 냉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일단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고체는 여러분들 바로 얼음입니다. 그리고 액체는 물이고요. 기체는 수증기입니다. 얼음이 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 얼음을 따뜻한 곳에 꺼내 놓기만 해도 바로 물로 변하죠. 즉 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을 가열시켜야 되죠. 즉 끓여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수증기로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수증기로 바로 변하는 현상 역시 여러분들 바로 열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는 자 이렇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즉 얼음에서 물로 변하는 융해 이 과정과 그리고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액체에서 기체로의 변화 기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얼음에서 수증기가 바로 될 수 있는 이 승화, 이것은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반대 과정은 여러분들 냉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겠죠. 자, 그러면 냉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상태 변화를 정리해 보면요. 네, 먼저 물을 얼리죠. 자, 물을 얼려서 자, 응고, 그리고 수증기를 다시 물로 만드는 이 변화, 네, 액화, 그리고 승화 중에서 네, 이렇게 기체가 차가운 얼음으로 변화되는 것, 기체가 고체가 되는 이 승화는 바로 냉각에 의한 물질의 상태 변화입니다. 다음은 상태 변화의 종류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융해라고 했었죠. 융해의 예로는 용광로에서 철을 녹인다. 자, 고체를 녹여서 액체로 만든다 라는 거죠. 자, 다음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는다. 자, 고드름, 고체를 녹여서 물로 만들겠죠. 고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자, 여기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 본다면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린다. 이것도 예가 될 수 있고요. 양초가 녹아 촛농이 생긴다. 이런 것들도 융해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액체에서 고체로의 변화. 자, 응고.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 여러분들 뭔가 단단한 느낌 응고. 자, 갑니다. 그 예로는 첫 번째 냉동실에 넣은 물이 연다. 자, 물 액체 상태인데요. 얼면 얼음인 고체 상태로 바뀌겠죠. 그리고 흘러내리던 촛농이 굳는다. 자, 흘러내리던 촛농은 액체였는데요. 굳어버리면 딱딱한 고체가 되겠죠.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로의 변화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녹아있던 초콜릿이 굳는다. 이것도 여러분들 응고의 예가 될 수 있고요. 또 고깃국을
식히면 여러분들 고깃국을 차갑게 식히면 위에 하얗게 기름이 뜨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응고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액체에서 기체로의 변화는 우리가 기화, 액체가 기체화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마지막에 변화된 것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서 자, 이름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로의 변화니까 젖은 빨래가 마른다. 젖은 빨래 액체가 자, 수증기가 돼서 날아갔네요. 그래서 기체가 됐어요. 물이 끓어 액체가 수증기 기체가 됐네요. 자, 액체에서 기체로의 변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에탄올이나 손세정제 이런 것들, 손등에 바른 손세정제가 마른다. 이런 것도 기화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액화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액화인데요. 자, 액화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욕탕 거울에 김이 서린다. 자, 여기 목욕탕 거울이 있어요. 자, 거울이에요. 주변에 수증기들이 막 떠 있겠죠. 목욕탕 안에 수증기들은 그 온도가 아주 높은데요.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거울을 딱 만져보면 거울은 아주 차갑죠. 그래서 이 수증기들이 차가운 거울을 만나 갑자기 냉각이 되게 되면 이 수증기가 자, 이 거울에 물방울로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방울이 되니까 여기에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한 네, 액화예가 되는 거죠. 목욕탕 거울에 김이 서린다. 자, 그 다음 이른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자, 같은 원리예요. 풀잎이 자, 이른 새벽에 풀잎이 아주 차가워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수증기들이 여러분들 자, 여기 와서 차가운 풀잎에 이렇게 여러분들 풀잎에 의해서 냉각돼서 이렇게 물방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되는 이런 과정을 즉 액화 과정을 겪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자면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얼음물을 담아 봅시다. 자, 여기 있고요. 얼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컵 표면의 온도가 이 컵의 온도는 상당히 낮아졌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수증기들이 이 컵 주변에 딱 왔다가 네. 여기에 얼음 컵에 여러분들 너무 온도가 낮아서 냉각돼서 이런 식으로 컵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승화 갑니다. 고체에서 기체로의 변화는 여러분들 승화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승화를 할 수 있는 물질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나프탈렌이나 아니면은 드라이아이스 그리고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 나프탈렌 그리고 아이오딘, 드라이아이스를 우리가 승화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실온에서 이 물질들은 쉽게 승화되는 물질들이에요. 자, 다음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를 예를 들어 볼게요. 겨울철 유리창에 성에가 생긴다. 자, 겨울철 유리창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0도보다 여러분들 더 낮아 온도가. 그러면 여기 있던 수증기가 바로 여기에 가서 눈처럼 하얗게 여러분들 이렇게 성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원리로 늦가을 새벽 나뭇잎에 서리가 내린다. 자, 이것도 차가운 수증기가 차가운 물질을 만나 나뭇잎을 만나서 이렇게 하얗게 여러분들 네, 마치 눈처럼 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었어요. 고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네, 요걸 융해라고 했었죠. 그 다음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요. 뭔가 딱딱해지죠? 오. 자, 액체에서 기체로 가요. 액체에서 기체로 네, 기체화 되었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건 액체화 되었네요. 네, 그래서
액화.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은 둘 다 승화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1번 다시 한번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을 융해라고 하고요.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겨울철 영하의 기온에 얼어있던 빨래가, 자, 얼어있던 빨래는 고체가 되겠네요. 이것이 마르는 것, 말라버렸대요. 그러면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갔다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되겠네요. 음료 용기로 사용하는 금속캔의 재활용 과정을 상태 변화로 설명해 보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수거해서 내놓은 캔은 녹인 다음에 융해시킨 다음에 다음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럼 응고가 되겠죠. 이 금속캔 덩어리를 다시 녹여요. 자, 그러면 고체가 다시 한번 액체가 되네요. 융해가 되고요. 그럼 용도에 맞는 캔을 그 모양에 맞춰서 만들게 되죠. 그러면 다시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금속캔의 재활용 과정은 융해와 응고가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자, 다음. 지금부터는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 부피, 질량, 성질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온도 변화라고 했는데요.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융해, 기화, 그리고 승화. 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봤을 때요, 여러분들 입자의 종류나 입자 종류 그리고 입자의 크기나 입자의 개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자 사이의 거리를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입자 사이에 한번 거리를 보면은요. 자, 융해 먼저 볼게요. 고체 상태에서 자, 액체 상태로 변하는 이 융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졌죠? 자, 다음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기화로 가볼게요. 자, 그랬더니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부피의 변화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많이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났다, 더 멀어졌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부피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전 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었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제 부피가 더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반대로 가볼게요. 자, 냉각에 의한 과정은 자, 응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응고 과정을 보시면은요. 자, 액체에서 고체로 그리고 기체에서 다시 액체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오히려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부피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열을 할 때 융해, 기화, 승화. 자,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네, 부피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입자의 크기, 그 다음에 입자의 종류, 그리고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질량의 변화나 성질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냉각할 때로 갈게요. 응고, 액화, 승화 중에서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자, 냉각할 때 나타나는 상태 변화고요. 이때 입자 운동이 둔해집니다. 이 글자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되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부피가 감소하게 됐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냉각할 때도요. 입자의 종류나 크기나 개수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질량이나 성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물이 얼음이 되든 물이 되든 수증기가 되든 그 성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질량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좀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건 얼음이 융해될 때는 부피가 감소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고체일 때 가장 부피가 작고요. 그 다음 액체일 때, 그 다음에 기체일 때 가장 부피가 커요. 하지만 물의 경우에는요. 자, 물을 냉동실에 여러분들 페트병을 넣어두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얼음이 꽝꽝 얼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네, 페트병의 부피가 훨씬 더 커져 있죠. 물의 경우에는요. 고체 상태인 얼음이 액체 상태인 물보다 부피가 더 크고요. 네, 기체는 당연히 그 부피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물만 예외적으로 액체가 고체보다 부피가 더 작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입자의 종류와 입자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성질,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변하는 것은 입자의 운동, 입자의 배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물질의 부피가 여러분들 변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질량이었죠. 물질의 상태 변화 중 부피가 늘어나는 상태 변화를 모두 고르시오. 부피가 늘어나는 상태 변화는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였어요. 자,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피라미드를 그리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열에 의한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그 다음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자, 이게 부피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은 융해. 액체에서 기체화되었다.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답입니다. 3번. 우리 선조들이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 글자 모양의 주조틀에 금속을 녹인 액체를 부어 굳혔다. 그러면 액체가 고체가 되었다라는 얘기네요. 원하는 크기의 금속 활자를 얻으려면 주조틀의 글자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자. 자,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그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액체가 고체로 될 때 부피가 줄어들어 녹인 금속이 주조틀에서 굳을 때에는 부피가 줄어 주조틀보다 크기가 작아진다. 따라서 주조틀의 크기는 만들려는 금속 활자의 크기보다 약간 크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두시면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는 교과서에 직접 문제를 풀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지금까지 물질의 상태 변화, 그리고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